2025년 6월 1일 일요일 오전 7시 53분을 지나고 있습니다. 오늘도 허경영 우리 국가혁명당 명예대표님께서 세계 황제로 등극하시는 그날까지 제 주변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일들을 유튜브 영상으로 남겨놓습니다. 제 구독자 수가 조금씩 늘어요. 한 1400명에서 거의 멈춰 있었는데 1470명까지 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있으면 1500명이 될 것 같은데 조금 오르니까 기분 좋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워낙 제 유튜브는 제가 제일 첫 번째 언급이 뭐냐 이렇게 하면은 허경영 국가혁명당 명예대표님께서 세계 황제로 등극하시는 그날까지 이렇게 항상 내 멘트의 시작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거기 또 맞으니까 그렇는데 일반인들이 들을 때는 완전히 그거는 안 맞는 이야기를 한 번 하고 또 두 번 또 하잖아요. 한 번만 하는 게 아니고 두 번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허경영 국가혁명당 명예대표님께서 이걸 언급하는 것도 일반 사람들은 거진 부정적이라고. 왜냐하니까 지금 보도가 이제 국내 매스컴에서 언론 방송에서 구속 수감되었다는 것을 계속 보도를 지금 최근에 많이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작년에는 그 MBC 이런 데서 보도하고 SBS도 보도를 하는데 30분, 20분, 한 40분 이렇게 보도를 했었을 때에 좋은 쪽으로는 보도를 하나도 안 했다고. 좋은 쪽으로 보도한 게 없어요. 그것이 알고 싶다 이러면은 말이지 그 배경음악도 좀 뭐라 그러나 배경음악이 무슨 으시시한 그런 무슨 그것이 알고 싶다 그 보면 배경음악이 나와요. 이렇게 하고 그리고 또 그 아나운서 목소리 자체도 좀 좀 공포 영화에서 나오는 그런 멘트 같은 거 그렇게 나와요. 그러면서도 이제 뭐냐 하면은 사이비 교주가 있어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 사이비 교주, 자기가 이제 재림 예수다. 그러면서 이제 서민들의 이제 돈을 갈취하죠. 사이비 교주는 그렇습니다. 돈을 끊임없이 갈취합니다. 그냥. 진짜 그래요. 그리고 이제 사람을 이제 가스라이팅이라 그러나 막 세뇌를 시켜가지고 끊임없이 갈취당해요. 내가 이제 구체적으로 그 이야기를 하면은 또 그 단체에서 좀 이렇게 그런 게 많습니다. 돌아가신 분도 있고 교주가 자기가 재림 예수다 해가지고 있다가 돌아가신 분도 있고 지금 감방에 있는 사람들도 있고 지금 밖에서 또 활동하는 그런 분들도 있고 우리나라 사람으로서 그런 사람들은 자기가 이제 메시아다, 인류의 메시아다 이렇게 하면서 가스라이팅을 시키고 특징이 뭐냐 하니까 돈을 엄청 갈취를 해요. 그러면서 사람을 이렇게 피폐하게 만들고 그런 것이 이제 그게 사이비 교주, 그러니까 사회에서 지탄을 받죠. 정통 어떤 교계에서도 좀 이렇게 이단시 취급하는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런 것으로 허경영 이제 우리 국가혁명당 명예대표님을 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 사람, 보통 이렇게 막 그냥 이런 사람들이 허경영 신인님이라 그러면 기피를 해요. 기피를 한다고. 그 보통 사람 같으면은 주로 이제 어떤 사람이냐 그렇게 하면은 뭐 여러 청이 있겠지만은 김태영 교수라고 있어요. 김태영 그 심리학자 김태영 씨 이런 분이 있고 김태영 씨 같은 경우도 그 뭐 이분이 그 상당히 지식이 많은 사람입니다. 김태영 씨 지식이 많고 국내외 정세에 아주 밝은 분입니다. 밝은 분이에요. 그래서 심리를 이분이 분석을 하기 때문에 그 이준석이라고 있죠. 이분이 대통령 후보로 개혁신당에 그 대통령 후보로 나왔는데 이준석이의 그 심리 상태를 아주 잘 파악을 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이병철 씨, 이병철 변호사라고 있습니다. 이분은 내가 그 이준석이 또 이병철 변호사를 무고죄로 고소를 하고 또 이병철 변호사는 이제 이준석을 또 고발을 해놓은 게 많습니다. 허나 개혁신당 전 대표가 이제 이병철 회장에게 와가지고 이준석의 이제 어떤 이준석이도 개혁신당이니까 국회의원 세 사람 있다고 천하람이하고 또 비례대표 1번으로 이제 어떤 그 의사인가 그분하고 세 사람 있는데 거기 하다 보니까 정치 자금이 나온다고. 그 돈을 쓰는 데 있어서 좀 이제 이준석이가 투명하지 못하다 이래서 고발을 해놓은 게 있어요. 그래서 그 이병철 회장도 이병철 변호사도 이준석에 대해서 잘 안다고. 하여튼 이병철 변호사라든지 또 그 김태영 교수 이런 분 또 이제 뭐 박지훈 변호사라고 있습니다. 박지원이 아니고 박지원은 전 국가정보원장이고 이분도 방송에 자주 나와서 이제 국내 정치 흐름을 계속 이야기를 하시는 분이에요. 해남 완도 뭐 거기에 지역구를 두고 있는 분인데 박지원 국정원장이고 박지훈 변호사라고 있습니다. 이분도 각종 방송에 많이 나와요. 그리고 유튜브 방송에서 많이 나와가지고 국내 정치 흐름을 아주 해박하게 이렇게 잘 보도를 합니다. 그런데 이 박지훈 변호사나 김태영 변호사 뭐 이런 분들 그리고 저 매불쇼에 그 며칠 전에 그 이재명 대표가 나가서 거기서 1시간 정도 말하는 게 있어요. 꼭 들어볼만 합니다. 그리고 장르만 여의도에 나와가지고 이제 그게 정영진 씨가 그게 관리하죠. 거기에도 이재명 대표가 나와서 약 1시간 정도 아주 자기가 발언을 해놓은 게 있어요. 있는데 그 최욱 씨하고 정영진 씨하고 한 팀이 돼가지고 매불쇼를 오래 했습니다. 오래 하다가 이제 정영진 씨는 장르만 여의도 그 JTBC에 나갔고 이제 최욱 씨는 자기가 매불쇼를 하고 있는데 그 구독자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그 최욱이 이런 사람도 보통 사람이라고도 할 수 있어요. 내가 지금 보통 사람을 이야기하거든요. 보통 우리나라의 어떤 그 좀 지식인층에 속해요. 그리고 사회를 어떻게 언론을 이렇게 조금 뭐 이끌어간다 할까 그런 분들이에요. 그리고 함성 보이스에 있는 분, 그분 내 이름은 모르겠는데 그 함성 보이스라고 있습니다. 이런 분이라든지 그리고 최진봉 교수 뭐 이런 분들. 최진봉 목사님이자 교수죠. 그리고 이제 누구야 조갑재 씨하고 같이 나오는 사람이
조갑진 씨하고 보수의 원로로 이렇게 좀 취급받는 분이 있어요. 내보다 나이가 한 살 적은 사람인데, 박근혜 전 대통령이 이제 탄핵 때가 있을 때 유일하게 그 인터뷰를 하신 분이 있어요. 그분 이름이 갑자기 기억이 안 나네. 요즘은 갑자기 이렇게 이름 잘 아는 사람도 기억이 안 날 때가 있어요. 나 이건 무슨 현상인가? 아이고, 이거 참. 또 이야기하다 보면 또 생각이 납니다. 정규재 씨라든지, 정규재 씨 또는 정규재 씨 이런 분들도 이제 보통 사람이죠. 우리가 볼 때에 보통 사람인데 국내 정치에 해박하신 분이에요. 뭐 최욱이라든지 정규재 씨, 또 박지훈 변호사, 그리고 최진봉 목사, 최욱 씨, 김태영 목사, 그리고 이제 그 지금 수감대가 있는 저게 송영길이 저 국회의원이죠. 이번에 아마 조금 있으면 아마 사면 복권 돼가지고 나올 거예요. 이런 분들이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보통 사람들이에요. 보통 사람들이 볼 때는 허경영 하면 어떻게 인식을 하느냐고. 허경영이다 그렇게 하면은 이런 사람들이 그 방송에서 나와서 허경영에 대해서 언급을 할 때 내가 듣는단 말이에요. 들으면은 이분들은 허경영 국가혁명당 명예대표는 어떻게 생각하느냐를 알 수가 있거든요. 알 수가 있는데 일반 국민들은 그 작년 그 MBC라든지 뭐 SBS에서 그것이 알고 싶다 또는 뭐 PD 수첩 이런 데서 허경영 이제 하늘궁의 그 진실 뭐 이런 걸 이제 파헤쳐 가지고 보도를 하는 그걸로 보고 일반인들은 그 허경영 우리 국가혁명당 명예대표님을 이제 그 사이비 교주 중에 한 사람으로 대부분 그리 인정을 해버려요. 그러니까 사이비 교주는 뭐냐니까 가짜 재림 예수면서 가짜 구세주이면서 가짜 이 세계를 앞으로 통치한단 말이에요. 이 세계 이 전체를 세계 황제가 돼서 통치를 하는데 자기가 제2의 강정산이다. 그래서 끊임없이 그 상상을 못합니다. 거기 안 당해본 사람은 몰라요. 끊임없이 자기의 전 재산을 다 털리는 거야, 그냥. 뭐 다 또 줘. 그러니까 옆에서 보면 완전히 저거 뭐 믿어가지고 빈 거지가 되니까 뭐 사회에서 문제가 되는 거지. 자기가 없는 돈을 막 빚을 내가지고도 내니까 그러면서 아주 어렵게 사는 거 이걸 보니까 이게 사회적으로 이거는 안 맞지. 사회에서 없어져야 될 사람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잖아. 그러니까 사이비 교주다, 뭐 이렇게 사이비 종교다, 사이비 교주다 그러면은 사람 인식이 좋느냐고. 안 좋지. 그렇게 생각을 하도록 작년에 그걸 보도를 했고 일반 사람들은 그걸 믿는단 말이에요. 그리고 아까 조금 전에 말했듯이 이제 이런 사람들은 뭐 허경영 하면은 뭐 사이비 교주 비슷한 사람으로 이렇게 보는 거죠. 최욱 씨 같은 사람은 아주 싫어해요. 허경영 국가혁명당 명예대표님을 싫어해도 보통 싫어하는 게 아니라고. 이러면 이래버린다고. 말도 못 꺼내버려요. 그리고 함성보이스 이분도 그 나름대로 이제 정치 평론은 잘하는데 허경영이 하면은 막 사이비 교주 이렇처럼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요. 그리고 최진봉 교수, 뭐 정규재 씨 이런 사람은 허경영이를 공중부양을 해야 할 사람인데 왜 이렇게 노느냐 이렇게 하고 최진봉 교수는 더 말할 것도 없고 송영길 전 국회의원도 이제 허경영 신인님에 대해서 그렇게 좋지 않게 표현을 해요. 공중부양도
한다 하면서도 못하더라.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다 그 사람이 허경영에 대해서 평가하는 것을 내가 다 알지. 그런데 이제 허경영 국가혁명당 명예총재님께서 또 두 번 내가 이제 좋게 평가하잖아요. 그렇게 하니까 나 허경영은 싫다 하는데 나는 이것을 좋게 이야기를 하고, 둘째는 뭐냐면은 세계 황제가 된다 이야기하니까 또 이거는 또 거부가 된단 말이에요. 세계 황제가 되나? 이 사람은 지금 민주주의 세상인데, 예? 민주주의 세상에서 세계 황제가 되면은 옛날로 돌아가잖아. 그러니까 그것은 받아들이기가 굉장히 어렵거든, 일반 사람들로 볼 때에. 그러니까 더 받아들이기가 어렵다고. 두 개가 더 받아들이기 어려워요. 그러나 그게 아니단 말이야. 반드시 세계 황제 쪽으로 간단 말이야. 그리고 허경영 신인님은, 국가혁명당 명예대표님은 인류가 기다려왔던 참 신인이시고, 참 메시아단 말이야. 메시아이시고 또 세계 황제가 돼서 이 세상을 완전히 새롭게 만드시고, 저 이재명이가 지금 자꾸 그 말 하거든. 이재명 민주당 후보가 자기가 21대 대한민국 대통령이 되어서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겠습니다.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하거든. 뭐 그렇게 또 될 것 같아요. 나도 희망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진짜 전 세계로 완전히 새롭게 하시는 분은 허경영 신인님이다 이 말이에요. 나는 그것을 확신하잖아.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일반 사람들은 못 알아듣는데, 그러니까 여기에 구독자가 있다는 게 신기하잖아요. 안 그래요? 그래, 구독자가 나는 뭐 좋아요, 구독해 주세요 말을 안 해요. 안 하는데 도 불구하고 한 몇십 명이 늘었다는 것은 굉장한 사건이에요. 내가 늘 이야기하지만은 그 85억 그 세계 인류는 한마디로 말하면은 피교육자입니다. 피교육자는 뭐냐니까 교육을 받을 대상자단 말이에요. 그 누구가 됐든지 간에 교육을 받을 대상자예요. 뭐 우리나라에 지금 이제 오늘 1일 아닙니까? 1일이죠. 1일이면은 내일이 이제 그 6월 2일 월요일이고, 이제 밤 12시까지 아마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끝나고 나면은 6월 3일 자정부터 이제 선거운동 못하죠. 6월 3일 화요일인데 이제 선거날이고, 6월 3일 밤 8시 출구조사 딱 보면은 이제 확실하게 알 수가 있죠. 누가 당선될 거다. 지금도 이미 당선되어 있는 거는 이재명 후보가 거의 당선이 확정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일본 언론에서도 그것도 그렇게 보도하고 있고, 조선일보에서도 지금 현재 그 기사를 써야 되잖아요. 그런데 미리 쓰고 있어요, 지금. 이재명 당선으로. 그런데 또 이제 그것을 또 보고 싶지. 그래서 나는 오늘은 여기 대신동에 있지만은 내일 말고 모레 3일은 아침 일찍부터 이제 김해 있을 거예요. 김해서 이제 뭐 그 여러 가지 이제 이런 거 저런 걸 보면서 이제 저녁 8시부터 출구 조사는 그것도 보고, 또 이제 최종적으로 이제 당선 확정 뭐 이런 게 되면은 밤 10시나 11시 되면은 확정 같은 게 될 거예요. 되면은 뭐 그때 또 뭐 이재명이 지지한 사람들 뭐 이재명이 막 그 자기가 공약하는 그 당선 인사하는 거 그런 거 다 보고 싶다고, 그걸 이제 즐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선돼 있는 거는 다름이 없어요. 그런 거 알면서도 이제 그래 그게 눈에 훤하지. 그리고 이제 관련 국무총리 8월 6월 4일부터 바로 이제 대통령직을 수행을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뭐 국무총리는 지금 나름대로 생각을 하고 있는가 보더라고. 그런데 어제 발표는 안 하지만은, 나는 그리고 국정원장, 지금 이제 국정원장이 조태용이잖아. 조태용이도 내란 혐의가 받고 있으니까 이 사람 다 이제 뭐 구속 소감 될 거예요. 그리고 나면은 새로운 이제 국정원장이 이제 홍장원이가 안 되겠나. 뭐 누가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홍장원이가 어디로 갈까 이게 상당히 궁금하고, 그리고 이제 지금 이기호가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겸 이제 대통령 권한 대행을 하는데,
바뀌죠. 바뀌게 되면 새로운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누군가, 나는 한 사람을 생각하고 있는데, 그분이 21대 국회의원이시고 여성 국회의원이시고 이런데, 우리나라 교육에 대해서 굉장히 한평생을 우리나라 교육계가 이렇게 가야 된다. 특히 교사들에게 이제 정치적 중립이라는 그런 제명을 중립을 해야 된다는 그런 제도 하에서 교사가 전혀 이제 의사표시를 못하니까 이거는 비민주적이다. 이것을 고쳐야 된다. 이거 주장을 해요. 그리고 국립대를 서울대와 같은 것이 이제 전국에 10군데 이렇게 줘야 된다. 기타 이제 많은 교육을 실제로 이제 현장에서 또 교사 생활을 한 20년 이상 이렇게 하시면서 이렇게 대한민국 교육이 돼서는 안 된다. 특히 요즘 5살짜리, 6살짜리도 말이지, 이렇게 경쟁을 통해 가지고 어떤데 또 가고 이래가지고 입시 지옥을 만들고, 또한 이제 모든 사람이 다 이렇게 자기만의 어떤 개성이 있고 자기만의 어떤 소질이 다 틀리는데, 지금 현재의 한국 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만이 가지고 있는 특수한 소질을 전부 다 죽이는 그런 교육을 시키고 있다고. 그래가지고 지금 괴물로 놓은 애들이 윤석열이고 한동훈이단 말이야. 그런 애들은 아주 뭐가 잘못된 애들이라고. 그게 교육의 잘못이란 말이야. 그런 것을 절실히 느껴요. 그러면서 이 대한민국 교육 자체가 잘못되어 있으니까 이것을 고쳐야 된다. 이렇게 늘 주장하시는 한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교육부 장관이 될지 안 될지는 내가 모르겠습니다. 좀 지켜봐요. 그것도 내가 궁금하게 생각합니다. 여성 국회의원인데 21대 교사 출신으로서 여성 국회의원을 하신 분인데, 이재명 후보는 대통령이 될 확률은 거의 100% 곱하기 100%인데 그걸 안 봐요. 능력을 본다고. 자기가 하버드 대학 나왔다, 하버드 대학에서 박사 받았습니다, 이 사람을 교육부 장관 시키십시오 이러면 이재명 씨가 코웃음 칩니다. 볼태기를 때려버립니다. 그분도 서울대학교 나오셨습니다만은 박사 학위가 없다 이래가지고 교육부 장관을 안 한다고 그런 거 아니에요. 국민학교를 안 나왔어도 요 사람이 정말 능력이 있다 싶으면은 장관 아니라 장관 우회라도 앉힐 그런 사람이란 말이야. 이재명 씨는 그런 사람이에요. 그리고 하여튼 교육부 장관,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누가 될지 내가 상당히 궁금해요. 궁금하고, 기타 이제 외교부 장관을 누가 앉힐까, 그리고 국방부 장관이 누가 될까, 이것도 궁금하고, 그리고 이제 최강욱 전 국회의원이죠. 이분이 지금 어디로 갈까, 이게 상당히 궁금해요. 그리고 임은정 검사라고 있습니다. 이분이 이제 어떻게 될까? 검찰총장으로 바로 올라가. 심우정이는 좀 있으면 내려오고, 심우정이 검찰총장은 내려오고, 임은정 검사가 검찰총장이 될지 누가 될지는 모르겠고, 그 다음에 이제 특검이 여러 개가 들어간다고. 김건희 특검도 들어가게 되고, 이태원 참사 이 특검도 들어가고, 최상병 특검도 들어가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이번에 내란 특검, 이게 중요하지. 이거 특검에도 이제 특검 들어가게 되면 특검을 지휘하는 그런 총책임자가 있을 거 아니에요. 전에는 박근혜 특검 때는 박영수가 특검장을 했지. 그 총지휘를 했고, 그 밑에 이제 시다발이 한 사람이 윤석열이고 한동훈이가 했고 그러는데, 이제 특검을 총지휘하는 그 사람이 누가 될까, 이게 중요해요. 그리고 내란 특검의 총지휘자가 누군가, 박지원 씨도 잘할 것 같아. 그리고 최강욱 씨도 지금 어디로 갈까, 이게 지금 궁금합니다. 밤새도록 이재명 씨가 지금 하고 있을 거리라 생각하는데, 그것이 굉장히 궁금합니다. 이제 어떻게 좀 있으면 나오겠죠. 자, 그렇게 하고, 조국하고 이제 송영길, 이분은 8.15 때 나와야 돼요. 죄가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죄가 없는 사람을 억지로 구속을 시켜놨다고. 그런 것도 있고,
내란 특검 들어가야 되고 지금 현재 진짜 할 일이 태산 같다고. 그리고 이제 경제를 빨리 부흥시켜야 되기 때문에 아마 전 국민 이거는 이제 그 기본소득 이런 거는 저게 소득이 많은 사람에게는 줄 수 없잖아. 이재용 씨 같이 뭐 재산이 조 단위로 있는 사람한테는 줄 수는 없고 또 어느 정도 뭐 연봉이 1억 2억 되는 사람한테도 줄 수는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거는 차등 지급을 해야 되는 게 맞겠죠. 어느 정도 재산 있는 사람에게는 기본소득 이런 거를 줘서는 안 되겠지만은 소비를 진작을 시키기 위해서는 이거는 관계없는 거야. 소비를 진작시키기 위해서 소비 쿠폰 뭐 이제 이렇게 전에 저 코로나 긴급 지난금 뭐 1인당 뭐 그 당시에 20만 원인가 뭐 이렇게 우리가 받은 적이 있다고. 이제 그런 거는 소비를 진작시킬 때는 전 국민 이재용이 되든지 삼재용이 되든지 사재용한테도 그냥 줄 수 있는 그런 것을 곧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경제가 돌아갈 수 있도록 이제 그것이 제일 급하고 그다음에 이제 내란 특검 중요하고 그다음에 이제 검찰 개혁 그리고 이제 공수처 이거는 검사 수를 지금보다 10배로 늘려야 되고 이거는 뭐 자기 마음먹은 대로 다 되는 거야. 왜냐하니까 국회의원 지금 개혁신당까지 포함하면 192석이라고. 그러니까 뭐 개혁신당 세 사람 뺀다 하더라도 189명이란 말이야. 이번에 저 진보당이라든지 자유민주당, 기본소득당도 전부 다 대통령 후보를 안 냈어요. 여기서 다 밀어준다고. 그러니까 원하는 법은 그대로 통과되는 거야. 그러니까 엄청난 이 힘을 가지고 밀어붙인다고. 이거 박정희 대통령보다도 더 힘이 세요. 뭐 다는 사실은 박정희 대통령 때는 힘이 세도 반대가 심했다고. 반대가 심했어요. 반대가 막 진짜 막 유신 철폐하라 이래가지고 막 반대가 김영삼, 김대중 이런 사람들이 막 반대가 엄청 심했다고. 심해도 그냥 박정희 밀어붙였지만은 지금은 합법적이라고. 합법적으로 대통령이 됐지. 합법적인 국회의원의 민주당 172명이 똘똘 뭉쳐 있다고. 교주처럼 돼 있다고. 왜? 그만큼 일을 잘하니까. 그리고 진심으로 민주당이 일을 안 하면 안 할 수 없도록 그렇게 만들어 나갔다고. 그만큼 이재명이가 똑똑하고 하늘이 우리나라에게 한민족에게 보내준 하나의 큰 선물이에요. 큰 일꾼이고 그렇다고. 그래서 대한민국 완전히 바뀔 것 같아. 검찰개혁 그리고 조금 어려운 게 이제 언론개혁이지만은 이것도 이제 이재명 씨가 하면 하지 왜 못해. 그리고 힘을 세리고 그리고 궁극적으로 보면은 저게 누구냐 국민의힘당 이거는 내란 동조당이라고.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헌법재판소에서 빨리 이거는 없애버려야 돼. 공중분해 시켜버려야 된다고. 그래 되면은 이제 국민의힘당 보니까 공중분해 되면은 국회의원직이 날아가 버리거든요. 없어져 버려요. 없어지니까 없어지기 전에 이제 아이고 민주당으로 가겠다든지 뭐 개혁신당으로 간다든지 그렇게 안 가면은 이거 국회의원직이 없어져 버리니까 하다못해 안 그러면 진보당으로 가든지 말이야. 국회의원 중에 국민의힘 국회의원 중에 그렇게 가면은 거기 가게 그렇게 된다고. 그렇게 이제 끝까지 남아있는 사람들은 이제 국회의원직이 상실돼 버리고 거기는 보궐선거를 다시 해야 되네요. 하여튼 엄청난 힘으로 지금 현재 이재명 대표가 이재명 대통령이 이제 공수처도 지금보다 한 10배로 더 많은 검사를 이렇게 채워가지고 그렇게 해야 될 거고. 그리고 자동적으로 직위원인 부장판사 그리고 조희대 이거는 사표를 안 쓸래야 안 쓸 수가 없어요. 분위기를 보라고. 조희대라는 놈 말이야. 자기가 생중계해가지고 말이지 이재명을 이렇게 있다고 이렇게 하면은 그렇게 아이고 이재명이 이제 끝났다 이렇게 할 줄 알았지 이놈아. 이 자식아. 비정리 법근천도 모르나 비용지 덕운천도 모르냐고. 하늘이 아무리 권력이 세도 하늘을 이길 수가 없다고. 국민의 민심을 이길 수가 없다 이 말이야.
그렇게 하는데, 그렇게 훌륭한 정치인이야. 그런데 이재명은 피교육자야. 무슨 교육을 받아야 되느냐 하면은 허경영은 신인이다. 이 교육을 받아야 될 대상자예요. 그러면은 이재명이가 그렇게 할 것 같으면은 이재명이 밑에서 뭐 있는 사람들, 그 국회의원들, 300명 전원을 비롯해서 뭐 조희대라는 놈, 그 대법원장 비롯해가지고 사법계 전체 대한민국 사람 전체, 세계 인류 85억 인류 전체, 뭐 거기는 푸틴도 들어가고 말이야, 시진핑이도 들어가고 트럼프도 다 포함된다고. 그 밑에 미국에 미국에서 미국인 중에서 노벨상 받은 사람이 한 1000명도 넘는다 그러는데 그 사람 전부 다 포함해서 피교육자라. 무슨 교육을 받아야 되느냐? 허경영은 신인이다. 이 교육을 받을 대상자란 말이야. 나는 그걸 확실히 알고 있잖아. 그러니까 이것을 보는 사람이 구독자가 늘었다는 것은 굉장한 거예요. 10사람이 늘어도 그 굉장한 거라고. 내가 늘 이야기하지만 내 구독자는 일당 85억이에요. 한 사람이 85억 인류 전체를 감당할 수가 있고, 나아가서는 이 지구라고 하는 별이 생기고 난 이래로부터 이때까지 존재했던 모든 사람, 모든 사람들의 영혼을 다 감당할 수가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건 누가 됐든지 간에, 율곡이 됐든지 간에, 태계가 됐든지 간에, 원효가 됐든지 간에 말이야. 비롯해 그 사람들이 영성이 좀 높잖아. 석가가 됐든지 간에. 나머지 있는 사람들은 그 밑에 있는 핫바리들이단 말이에요. 정치인이나 그 밑에는 일반 백성들이고. 그렇잖아. 그러니까 내가 늘 알고 싶은 게 그래요. 지구라고 하는 별이 생기고 난 이래로부터, 인류가 생기고 난 이래로부터 이때까지 존재했던 모든 사람들의 영혼의 개수를 내가 알고 싶어요. 왜냐하니까 전생 죽었다가 다시 태어난 거 환생을 하고 그러니까 이 모든 인류, 지금 살아있는 사람의 85억뿐만 아니라 지구라고 하는 별이 생기고 난 이래로부터 이때까지 존재했던 모든 사람들을 다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 내 방송을 보는 거라고. 즐겨본다고. 그런 사람이 10사람, 20사람, 한 50명이 최근에 늘었다는 것은 굉장한 거예요, 이게. 굉장한 거라고. 그렇다고 내가 구독해주세요, 좋아요 눌러주세요 말 안 하거든. 똑같은 사람이라 똑같이 이제 후원을 한다 하더라도 1000원 후원한 거하고 10,000원 후원한 거하고 1조 원 후원한 거하고 틀리잖아. 안 그래? 똑같은 돈은 돈이지만은 1000원짜리 100사람, 1000사람, 10,000사람 내는 것보다는 1조 원 한 번 내는 사람이 훨씬 더 크다고. 내 구독자가 즐겨보는 사람이 1,500명이 됐다 이런 거는 매불쇼에 200만 명, 300만 명보다 훨씬 더 큰 거야. 비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유튜브 구독자 다 합친 것보다 내 구독자가 훨씬 더 파워가 좋아요. 나중에 이제 시간 되면 그거 알게 되지. 자, 그래서 이것은 원하니까 이 운수는 원원한 천지대원이므로 갑을 넣어서 기도해서 무기로 굽이치느니, 그 이야기는 너무 많이 했고, 이 운수는 원원한 천지대원을 알아야 된다고. 원원한 천지대원을 알아야 된다고. 그리고 물 셀 틈 없는 도수를 굳게 짜놓았으니 제 한도에 돌아닿는 대로 세기틀이 열린다. 이것도 강정산의 말이다 말이에요. 그러면 원원한 천지대원이 뭐냐? 원원한 천지재원이 뭐냐? 이것은 선천이 가고 후천이 온다는 거단 말이에요. 선천이 가고 후천이 온다. 우리가 지금 현재는 지금 아침이잖아. 낮이단 말이야. 낮이 이제 양의 기운이 시작이 돼가지고 환해지고 이제 밝아지잖아. 그러니까 이게 이제 오후 6시 지나서 오후 7시 반쯤 되면은 캄캄해진다고. 해가 떨어진단 말이야. 해가 떨어지게 되면은 어떻게 되느냐고. 사람이 낮에는 활동을 하다가도 전부 다 낮에 활동하잖아. 낮에 활동하고 움직이고 이렇게 하다가 저녁 7시, 8시 되면 다시 집으로 다시 돌아와요. 돌아와서 이제 저녁 먹고
또 잔다고 그때는 움직이지를 않아. 음이 돼가지고 휴식을 취하고 지금 누구 집에 전화를 해도 말이야 낮에 전화하잖아. 아침이나 낮에 전화하지. 그럼 전화하면 받지만은 아무리 친한 사람이라 그 좋아하는 사람이라도 뭐 그냥 긴급 전화 뭐 예를 들어서 누가 죽었다든지 이렇게 하면은 막 밤에도 막 새벽에도 전화하지만은 그렇지 않고 보통 일반적인 그런 뭐 안부 전화라든지 기타 이런 전화를 새벽 2시 3시에 하면 야 이 미친놈 할 거 아니냐고. 야 새벽 2시 3시에 전화해가지고 말이야 야 뭐 요즘 니 잘 있나 뭐 어떻게 지내 이렇게 하는 사람은 그거 미친 놈이지 그거. 아주 특별한 사람들 막 밤에 낮에는 자고 말이지. 낮에는 디비 자고 밤만 되면은 초록초록 눈이 빛나는 그런 사람은 뭐 이상 예외겠지만은 그러나 보통 사람들은 안 그렇다고. 낮에는 이렇게 환하게 밝고 사람이 움직이고 동적이고 그렇지만은 밤 되면은 음이다 말이야. 낮에는 양이고 밤에는 음이 되고 음이 될 때는 활동을 멈추고 피로를 푸는 그런 때라고. 그러니까 낮과 밤 이렇게 연속되잖아. 하루를 보면 그렇고 1년을 단위로 해서 보면은 봄, 여름의 기온하고 가을, 겨울의 기온하고 또 틀려요. 지금 이제 모를 한참 심잖아요. 모를 한참 심었다 가지고 이제 양력 10월 중순쯤 되면 다 추수를 하지. 그때는 자라는 거고, 뭐가 자라는 거고. 반면에 거기 6개월이라고. 5, 6, 7, 8, 9, 10. 요때 6개월. 그리고 11, 12, 1, 2, 3, 4. 요 6개월간은 논에 가면 그게 쉬어요. 논이 쉰다고. 그렇듯이 하루도 낮에는 움직이고 저녁에는 쉬고 논도 그래. 논도 6개월은 일하고 6개월은 논이 일을 하고 6개월은 쉬고 그래요. 그것이 큰 주기거든. 그걸 선천후천이라고 할 수 있다고. 그러니까 12만 9,600년 중에서 이제 이때는 양의 시대, 생존 경쟁하는 시대라고. 약육 강생의 이제 선천은 운이 뭐냐니까 쌍극의 운이라고. 서로 치고받고 싸우는 그러면서 크는 운이란 말이야. 그런데 후천이 되면은 상생의 운이 들어온다고. 후천이 시작된다고. 후천이 시작될 때 하나님께서 인간을 오신다 이 말이야. 그때는 이제 이 종교의 시대가 가고 선천은 종교의 시대예요. 선천에는 그래도 이 무지막지한 짐승 같은 인간을 좀 계도하기 위해서 성자가 나와요. 예수, 석가 이런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인간의 본성이 어떤 거다. 이렇게 인간의 본질이 하나님의 형상이 있다든지 그 부처가 될 씨앗이 있다든지 그 열애장 사상이거든. 그 모든 인간은 부처가 될 씨앗을 다 가지고 있다. 그리고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자다. 그래서 그것을 자기가 이제 죄를 극복을 하고 자아 완성, 인격의 완성을 향해서 나아가면은 하나님의 형상을 그대로 이제 드러낸단 말이야. 그러면서 자기보다는 남을 위해서 살아야 되고, 뭐 이런 것이 주로 이제 종교의 가르침이라고. 종교. 그래. 그래 하다 보면은 이제 이 세상이, 그 불교의 가르침은 이 세상이 그렇게 하다 보면은, 이 세상이 가상의 세계다라는 것을 알게 된단 말이야. 가상의 세계. 범소유상은 개식의 흠망이고, 약견, 재상, 비상이면은 적견, 예래다. 이런 이야기는 이재명이가 아나? 모르지. 응? 일체 유의법이라고 하는 것은 여몽한포녀이고 여러 영여전이니까 응장여시가 나라. 이재명이 보고 이 말을 설명해보라 이라고. 이재명이 지금 내일 모레 뭐 우리나라 21대 대통령이 되잖아. 그런데 이거 설명해보래. 글쎄요. 설명할까? 이재명이가 잘하는 것은 뭐를 잘하느냐 그렇게 하면은 이재명 민주당 후보가 잘하는 것은 이 도둑놈들, 우리나라의 예산 빼먹는 놈들은 이제 끝났다고 생각하면 돼. 그런 걸 못하게 할 거야. 그러니까 기재부에서 기획재정부에서 예산권이 있다고.
요런 놈들이 모피아라 그러나 요런 놈들이 그냥 파워가 좋았다고. 그런데 요는 파워 좋은 거 좋아하고 앉아있네. 임마 이것들 날려. 예산에 도둑놈들이, 예산 빼먹는 도둑놈들이 많으니까, 특히 국방부 썩은 무기 말이지 가져와가지고 그냥 뭐 100만 원도 안 되는 거 가져와가지고 10억에 20억에 팔아가지고 그냥 남기는 놈들. 이런 거는 꿈도 꾸지 말라고. 기획재정부에서 예산권을 빼버리거든. 대통령실로 빼거나 아마 그럴 거예요. 면밀하게 본다고. 돋보기 대고 본단 말이야. 그냥 현미경 갖다 대고 봐요. 왜냐? 이런 동놈들이 돈을 빼먹지 못하도록 해가지고 이 돈을 지금 돈 몇십만 원이 없어서 자살해가 죽는 사람을 막도록 해야 되거든. 그것은 이재명 씨는 용납 못해요. 지금 그냥 먹고 살 길이 망전해가지고 죽는 사람들, 이재명 씨는 그걸 놔두고 보겠느냐고. 안 봐요. 그냥 이재명 씨가 하는 그 공약이 말이지, 허경영 신인님의 공약하고 일치되는 게 굉장히 많아요. 특히 부동산 문제 이런 거는 그냥 방임회가 나눠버린다 그러잖아. 한 평에 지금 3억이 제일 큰데 한 평에 3억을 하든지 3천억이 하든지 3조 원이 되든지 간에 나눠버린다 그러잖아. 좋은 데 살아라. 돈 많은 데 같은 데 살고 세금 내라 이거야. 허경영 신임하고 거의 같아요. 부동산 정책은. 그 강의를 들어서 그러는지는 몰라도. 그 동놈들 이거 꼼짝달싹 못해요. 이재명 씨가 들어오게 되면은. 성남시장으로 있을 때에 어떻게 하든지 간에 자기가 어렵게 가난하게 살았기 때문에 자기는 교복 한 푼 있는 게 소원이라고. 그래서 무상 그 돈을 뽑는 데 있어서 또 빚도 빨리 갚아버렸다고. 빚도 빨리 갚고 그 빚을, 그 남은 예산이 뭐냐니까 그 가로등 여기 보면 고장이 나니까 그것을 교체를 해야 되잖아. 그런데 그것을 1년 예산이 30억인가 뭐 그래 됐는데 그것을 20% 깎았다고. 깎아도 잘 돌아가는 거단 말이야. 그럼 누군가가 도둑질 해먹었을 거 아니냐. 그것을 막았다고. 막고 그 다음에 성남에서도 분당이 아마 성남 소속으로 있었던가 봐요. 그리고 이제 그 성남시도 인구가 100만 명 되었다. 100만 명이라 하더라고. 상당히 크죠. 부산의 3분의 1이니까 크잖아. 그런데 거기에도 돈이 있으면서도 집에 들어가 보면은 뭐 나는 그걸 보지 않았지만은 골드바라 그러나 금덩어리도 있고 말이지. 돈도 현찰도 있고 있으면서도 세금 안 낸다고. 이런 놈들은 아주 악질이잖아. 안 그래요? 일반 국민들은 세금 내요. 뭐 봉급에서 그냥 그대로 원천적으로 세금 내고 말이지. 뭐 우리 같은 사람은 세금 진짜 잘 내지. 딱 뭐 교수수 놓으면 바로 내지. 그런데 자기가 당연히 세금을 내야 될 걸 안 내는 사람, 돈이 없으면 또 모르지만 돈이 있으면서도 말이지 안 내고 있는 사람들은 안 되지. 이거는 공권력이 약해. 안 돼. 그래서 세무직원들을 엄청 직원을 많이 모집했어요. 모집해가지고, 그리고 이제 그게 돈이 있으면서도 세금 안 내는 사람들, 그런 이제 특수한 사람들이지. 이런 사람들을 이제 많이 모집해가지고 강제로 이제 징수를 한다고. 그 징수한 돈이 150억이야. 150억을 징수해가지고 이 사람들 내야 될 사람이잖아. 돈이 없어서 안 내는 것도 아니야. 돈이 있어요. 돈을 집에 들어가 보면은 말이지, 그냥 현금이 꽉 있어요. 골드바도 있고 말이야. 이런 사람들이 세금을 안 내는 거야. 그런 사람을 끝까지 추적한다고. 추적해가지고 회수한 돈이 150억이라고. 해가지고 이 돈을 잡아가지고 좋은 일에 많이 쓴단 말이에요. 어렵게 사는 사람들. 이러니까 아이고 성남시 전부 다 성남시에 가서 살고 싶다 말이 저절로 나오잖아. 노인들 말이지. 그냥 혼자 사는 노인들 어디 밥 먹기도 힘들 때에 무상으로도 밥을 줬다는 말이 있어요. 무상으로 저희 가서 얼마든지 가서 먹어라.
그런 것도 차려주면 좋지. 그 예산은 얼마 안 들어. 가면 뭐 쪽팔려서 못 가겠다는 사람은 안 가면 되겠지만, 그러나 뭐 쪽팔리든 말이든 그 준다는 또 가는 사람도 있다고. 지금 하루에 지금 허경영 시민님께서 말이지, 탑골 공원에서 저게 무료 급식 하잖아. 그러면 500명씩 300명씩 줄을 쫙 서가지고 줄 서면 쪽팔리잖아 그거. 쪽팔리다는 말을 해서 좀 그렇지만 진짜 그러나 그것을 떡도 주고 그것도 고급이에요. 그 도시락이 그냥 흐름한 도시락이 아니라고. 고급 도시락 받기 위해서 줄을 서가지고 있잖아. 그래서 그렇듯이 밥도 이제 뷔페식으로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그냥 한 그릇 먹어볼 만한데 그런 밥을 준다고. 그런 거 하면 좋잖아. 그런 걸 해본 경험이 있다고, 이재명 씨가. 그런 걸 잘해요. 예산을 어떻게 빼먹어. 도둑이, 나라에 돈이 없는 것이 아니라 도둑이 많다는 것은 참 맞는 말이다. 이거 허경영 그분이 봉중부양만 안 했으면 좋았을 건데 하면서도 그 말은 참말이다 이런 말을 했잖아. 요즘은 또 허경영 말을 안 끄집어내다고 누군가가 말을 했죠 하면서도 그런 말, 도둑놈이 많다, 예산이 없는 게 아니다, 돈이 없는 게 아니다,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나라 돈을 딱 움직일 수가 있잖아, 대통령이 돼서. 그런 걸 잘한다고. 잘하지만은 이재명이가 그걸 잘한단 말이야. 잘하고 안 되는 것도 해내가는 것이 정치다. 그래서 정치는 종합예술이다 이런 말을 해요. 똑똑하고 훌륭하지. 그러나 야기 새끼나 이은순구와 시인 행사돈이 불능견열이다. 이걸 한번 해석해 보세요. 이재명씨. 그러면 그 말이 무슨 말인가 모를 건데. 관자지 보살이 행신반자 바람을 뒤에 조균 온 개공하고 도일칠고 이기고 사례자 색불이공 고물이세 색적시공 공적시세 수상익시 역부역시다. 이 말이 무슨 말인고. 알 수가 없지. 그 알 수가 없는 단계를 더 초과한 것이 진공요요의 세계가 또 이렇게 펼쳐진단 말이야. 그런 것은 또 자기가 알 수는 없다고. 여하튼 선천의 우리가 살고 있는 선천의 시대가, 종교의 시대가 후천의 시대가 온단 말이야. 그때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다. 그분이 허경영 신인이다 말이야. 이게 진실이라고. 그러니까 그걸 아느냐고, 모르니까 한심하지. 그러니까 이 세상 85억 인구라고 하는 것은 한심한 인간들이라고. 그 중에 이재명이도 있고 김문수도 있고 이준석이도 있고 권영국이라고 민주노동당 후보도 똑똑하고 훌륭한 신분이지만은 또 모르는 거야. 한교안이, 무소속으로는 한교안이도 마찬가지고, 한교안이가 교회 장로거든. 자기 부인이 또 교회 찬송가도 열심히 잘 부르기도 하고 그러는데 그 다 제대로 신앙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한교안이나 한교안 부인이나 그 밑에 나머지 대한민국에 있는 목사들은 전부 다 말할 것도 없고 신앙을 제대로 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이번에 하늘궁에 와가지고 오신 분 몇 사람 있어요. 김순린 목사 외에 이제 몇 사람들, 요 몇몇 사람들이 알지. 알고 나머지는 제대로 신앙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내가 1985년도 2월달에 내가 결혼했어요. 할 때 그때 예물을 했다고. 우리 어머니께서 우리 집사람한테 먼저 반지도 해주고 벌써 팔았지. 참 죄송합니다. 또 팔았는데 그때 이제 또 하니까 우리 집사람이 또 이제 내한테 이제 예물 시계를 해주더라고. 해주려고 하는 걸 내가 안 한다 그랬어요. 그거 필요 없는 거 말로 가느냐고. 내가 극히 반대를 했다고 하는데, 우리 작은어머니 아직 살아 계시는데 우리 작은어머니가 많이 이제 결혼할 때 많이 따라다녔다고. 우리 어머니는 이제 시장에서 장사를 하니까 우리 작은어머니가 이제
그게 이제 그 혼수 같은 거 주고받고 할 때 많이 따라다녔어요. 그때 이제 시계를 해줘야 된다 이래가지고 시계방에 내를 억지로 데려가더라고. 바로 요 앞에예요. 바로 요 앞에 우리 여기 가까. 지금은 없어졌지 시계방이. 옛날에는 요 앞에 부산극장, 부산은행이 있는데 부산은행 자리가 서구극장이었어요. 서구극장 아는 사람들이 많더라고. 서구극장 바로 옆에 그 검은방이 있었다고. 시계방이 있었어요. 거기서 이제 시계를 굳이 이제 해주더라고. 해줘가지고 내가 이제 샀지. 사고 이제 차고 다녔는데 한 15년까지는 시계가 이상이 없어요. 이상이. 고장이 한 번도 안 나더라고. 15년까지는. 그런데 15년 좀 지나니까 이제 고장이 뭔가 좀 고장이 나서 그래서 수리를 한 번인가 몇 번 했어요. 하고 또 한 번은 또 수리를 할 것 같아가지고 수리를 한 두세 번 했어요. 그리고 여기 이제 김해공항 입구에 지금도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저기 강스 프라이트라고 저기 그 어떤 뭐 복지 시설이 있어요. 거기 앞에 그 시계방이 있어요. 뭐 수리도 하더라고. 그래서 거기에 이제 또 시계방이 하나 맡긴 적이 있어요. 잠깐만요. 아이고. 물을 마시니까 소변이 좀 나가지고 소변 좀 보고 왔습니다. 그래 그 시계방에 시계를 맡겨놓고 한 뭐 일주일이나 열흘 있다가 이제 찾으러 가니까 이분이 이제 시계를 주더라고. 주는데 보니까 이 내 시계가 아니라, 아니 선생님이 이거 이 내 시계 아닙니다 이러니까, 아 내 시계 맞다 이거야. 아 이건 내 거 아니다. 이건 내가 임마 이 시계를 뭐 아마 20년 이상 차고 다녔는데 내가 내 시계를 모르겠느냐고. 내 거 아니다 이렇게 하니까 내 시계 맞다 이게요. 와, 이 사람 진짜 뭐 미치고 완전 환장하겠더라고. 그러니까 내가 강력하게 이야기했다고. 이거 내 시계 아니다 말이야. 그러니까 좀 헐찍한 시계를 주는 것 같더라고. 내가 아주 세게 나갔지. 그냥 세게 나갈 수밖에. 이건 내 시계가 아니니까. 와, 진짜 누구 말대로 미치고 돌아버리겠더라고. 되게 뭐라 했죠. 그럼 되게 뭐라 안 할 수가 있나 이거. 그래 하도 세게 하니까 이제 그 사람 다음에 와보라 해가지고 보니까 내 시계를 찾은 적이 있다고. 아 참, 네 그런 적도 있어요. 그 사람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내가 어디 가서 시계를 어디가 뭐 헐찍한 거 주었는 줄 생각했는가 봐. 그러면은 이제 뭐 내가 이제 그 주었는 거 기억을 못 하니까 헐찍한 거 이제 주면은 내가 가져갈 줄 알았는가 보더라고. 좋은 거 이제 가져가고 나쁜 걸 내한테 주는 거지. 이 생각도 한번 들어봤다고. 그런데 내가 그래, 이 사람이 이거는 내 예물시계다. 내 결혼할 때 그 받은 시계다 말이야. 그걸 내가 모르겠느냐고. 이렇게 하도 세게 나가고 이러니까 이 사람이 이래서는 안 되겠다 싶어서 이제 내 시계를 주더라고. 내가 뭐 때문에 이야기를 하려고 하냐면은, 허경영 우리 국가혁명당 명예대표님께서 지금 이제 피선거권이 막 지금 지금 이제 그
두 개인데 첫 번째는 뭐냐 하니까 작년 2024년 4월 달에 피선거권이 박탈된 사건이 하나 있다고. 그리고 그때 집행유예 실형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받은 게 있다 이 말이에요. 그것이 내가 잘못됐다고 하는 이야기예요. 어제 보니까 이재명 씨가 하는 말이 대법원에 가면은 한 70%가 보지도 안 하고 기각을 시킨다 그러잖아. 사람이 없으니까, 대법관이 부족하니까. 그러니까 얼마나 억울한 일이 생기겠느냐고. 1심에서 뭐가 판사가 잘못했거나 2심에서도 판사가 잘못했거나 그럼 이러면은 3심까지 갔잖아. 그러면